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할머니들을 고용해서 반지나 팔찌 또 가방에 매다는 키링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MZ세대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사간대네요.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 할머니들 월급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수익금의 20%는 또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아주 기특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76세. 그동안 기부한 돈도 1억 7천만 원에 달한답니다. 2015년부터 이 할머니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이끌고 계신 신봉국 대표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가 이제 할머니들이 만드신 제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요건 이제 팔찌. 네, 팔찌입니다. 요건 반지. 네. 요런 게 이제 가방에 매다는 키링 제품들이고. 네.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네,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글귀를 할머니들께서 직접 써주셔서 그걸 저희가 반영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고양이 모양과 함께 런 우다다 우다다다. 네. 이 디자인을 할머니가 직접 하셨다고요? 네, 직접 다 그려주신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테크 액세서리나 문구 제품, 펜시 제품에 그래요.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독특한 카드가 있는데 제가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매듭 지은이 목단 할머니라고 써 있고요. 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미야. 많이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이 카드는 뭡니까? 메이커 증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을 다 할머니들께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드시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어떤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메이커 증서로서 고객분들께 함께 제품과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건데 예. 선물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찌 하나만 사도 요 카드가 같이 온다 이거죠. 네, 모든 제품이 다 같이 그럼 가고 있습니다. 편지도 같이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 목단 할머니는 뭐예요? 이 별명이신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메이커 증서인 증서를 시작했을 때는 할머니 분들 성함을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할머니들 성함이 어떻게 보면 또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출을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원하시는 별명을 짓도록 했고 그림도 저희가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 그리고 싶은 것들 위주로 그리게 해서 할머니의 정체성이 담긴 증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일하시는 할머니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별명이 있어요? 네, 별명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분은 이제 꽃 이름을 썼는데 목단 할머니라고. 네. 또 어떤 별명들이 있습니까? 네, 달달 송근달 할머니라고 계시는데요. 달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달달 송근달 할머니 별명을 가지신 또 정하신 할머니가 계시고 또 하늘이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하늘이 할머니는 키우시는 강아지 이름이 하늘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별명으로 지으셔서 이제 메이커 증서에 저희가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제품이 지금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종류로 따지면 한 20가지 정도 내외가 좀 될 것 같고요. 전체 제품 항목으로 보면 한 50가지에서 60가지 사이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 60가지나 돼요? 네. 참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제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직접 디자인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나머지 제품들도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구상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모든 제품들이 저희의 주 고객분들이 20대 초반에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고객분들이시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시는지와 같은 시장의 동향 분석도 필요해서 제품 기획은 저희 내부의 제품 개발 매니저분들이 다 하십니다. 그분들은 젊은이들이겠네요. 네, 저희 청년 직원분들이시고 이제 기획을 하시면 대신에 이 기획 단계에서 할머니가 제작하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가 할머니들께 제작 교육, 그다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공간들,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 기획한 제품들을 손수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십니다. 네. 그럼 그걸 이제 저희가 마지막 포장해서 배송까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제품을 할머니가 만들 수 있도록 교육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만드는 것보다 좀 속도가 더디지 않나요? 어때요? 속도가 확실히 좀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 할머니 분들께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였던 부분인데, 제가 저희 그 직원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혹시 한 번에 못 하신다고 해서 절대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해달라고 한다거나 뭔가 좀은 어떤 감정적으로 서두르는 것을 하지 말아라. 예.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더 나가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늘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회사에 이제 처음 오시는 이제 주니어 멤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경험을 첫 발을 저희 회사에서 내딛는 직원들께는 그런 이제 온보딩 교육이라고 해서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2015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거의 10년인데 네. 그럼 지금 회사의 규모는 어때요? 젊은 직원이 몇 명, 할머니들이 몇 명? 네. 저희가 현재 젊은 직원은 19분 정도 현재 계시고요. 뭐 제품 개발 매니저, 마케터, 디자이너 다양한 직군이 계시고, 할머니 분들은 상주시, 고양시, 서울시에 3개 지역에 총 43분이 계신데요. 상주, 고양, 서울 네, 맞습니다. 세 군데 지역? 네. 뭐 특별히 이 세 군데 지역인 어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그 상주시는 제가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 경상북도 상주시이고요. 왜 거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고향이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창업을 하기 전에는 어떤 창업 동아리 이런 창업 경험이 없었던지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나고 자란 상주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델이 온라인상에서 되게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발적인 바이럴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양시나 서울시에서 저희 브랜드를 좋게 봐주신 조직들에서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또는 저희가 어떤 조직은 너무 좋은 조직이라서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현재 고양시, 서울시까지 확장해서 현재 그곳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들은 뭐 이를테면 공장으로 매일 출근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머니들을 함께하는 조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할머니들께서 일주일에 2회 정도 그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2번? 네. 하긴 뭐 연로하셨으니까 매일 나오시긴 힘드시겠다. 네. 그죠? 매일 나오시기는 조금 힘드시고, 아무래도 저희 좀 젊은 세대는 뭐 주 4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일하는 게 익숙한데, 할머니 분들은 병원도 가셔야 되고 맞아요. 자녀분들을 가셔야 되고 또 되게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제 주에 한 이틀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가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적정 시간대로 보여지고, 일주일에 2번, 하루에 4시간만 네. 작업장에 오셔서 이런 걸 만드는구나.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8시간을 일하시는 건데, 그러면 월급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일단 기본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지는 거고요. 근데 저희도 보면 할머니들께서 제품을 만드실 수 있는 수라든지 역량이 저희 왜 젊은 세대처럼 늘어나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많이 붙습니다. 성과급. 네, 맞습니다. 정확히 좀 100% 딱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성과급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돼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시기에는 200%, 300%까지 최저임금 대비 더 받아가시니까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할머니 분들을 모실 때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 싶다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함께 하신 할머니들의 연속 수가 7년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방증하는 게 저희가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게 할머니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있습니다. 7년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숙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시간당 임금도 셀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일주일에 2번, 하루에 4시간만 해도 한 달이면 꽤 받아가시겠는데요? 네, 꽤 받아가시고, 되게 재밌는 것들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은 이렇게 저희가 임금성이 지급이 되게 되면 할머니를 위해서 오롯이 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도 많이 배우는 게, 그 받으시는 것으로 또 저희 직원들한테 맛있는 걸 사다 주세요. 그런 날.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 또 이제 손녀, 또 손주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 용돈을 더 줄 수 있고, 학교 갈 때 선물도 줄 수 있고 해서 사실 할머니 분들께서 이제 한 65세, 70세까지는 일반 시장에서 좀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시면 그래도 물론이죠.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70세가 넘어가시고 75세, 80세, 85세가 되면 사실상 일하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비어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브랜드로서 좀 해결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76세. 네, 맞습니다. 최고령은 몇 세입니까? 84세세요. 와, 네. 그분도 잘 만드세요? 가장 잘 만드십니다. 아, 정말요? 네. 어, 거의 저희의 모든 제품들을 이제 매듭지니 분 한 분이 이제 할머니께서 84세신데 저희 매듭 제품은 다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네. 하긴 또 그 할머니들은 옛날부터 바느질이니 뭐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네. 손재주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을 기획할 때도 고려했던 게 아무래도 좀 할머니보다 젊은 세대보다는 더 손으로 이렇게 구작 활동을 하시고 만드시는 데 익숙하시다라는 좀 가설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할머니들께서 뭐 출근도 하시지만 저희는 찾아가는 사업도 하거든요. 찾아가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씩 거리, 30분 거리도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렇죠. 할머니 분께 특히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재료를 전달드리고 제품이 완성되면 받아오는 과정을 거치고요. 아, 네. 원재료를 들고 대구로 찾아가서. 네, 찾아갑니다. 예, 예. 네. 그럼 그분들은 재택근무네요. 재택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특히 그게 많이 주요했던 게 이번에 그 코로나로 또 방문이 많이 힘들고 모이는 게 힘들었을 맞아요. 때 저희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이제 계속 할머니 분들을 원하시니까요. 그거를 지속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같이 견뎌냈고 지금 계속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 걸어놓은 이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입니까? 아, 네. 그 왼쪽에 보시는 이제 사진이 저희 그 달달송군달 할머니께서 제품을 제작하시는 사진인데 독서대 위에 핀셋 찝어서 예, 예. 이렇게 수공예로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요 오른쪽이 저희가 그 5월 28일자가 저희 9주년이었어요. 네, 만 9주년이어서 할머니 분들을 상주에서 모셔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춤도 추고 그다음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하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 저희 직원분이 셀카로 찍는 게 누군가 담은 사진이고요. 예. 이 사진은 저희 이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고객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봤을 때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렇죠, 되겠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그런 의도로 이제 그 당시 찍었던 사진입니다. MZ세대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주 고객이다. 네. 그 여성들은 어떻게 알고 이걸 사게 됐대요? 저희도 이제 신기할 때가 많은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브랜드 간의 마케팅적인 것도 하지만 저희의 자발적인 마케터가 되어 주셔요. 네, 그래서 각각 가지고 계신 여러 계정들이나 아니면 고객분들께서 소속된 어떤 집단에 저희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퍼날라 주세요. 예, 마르코로 이번에 뭐 제품 나왔대. 마르코로 이번에 어떤 컨텐츠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 이런 것들을 계속 바이럴 해주셔서 사실 저희는 일반 시장에 있는 브랜드 대비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또 지출하기도 어렵고요, 구조상.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좀 바이럴 되면서 어려운 시기나 데스밸리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이런 제품을 하나 이제 구입하거나 뭐 친구가 사갖고 있는 걸 쳐다본 젊은이들이 야, 이게 나이 70, 80대는 할머니들이 만드신 거래. 이거 우리가 사면 그 할머니들한테 용돈 드리고 또 좋은 일에 쓴대. 이게 입소문이 나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입소문이 나면서 예, 계속 커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번 돈의 20%는 좋은 일에 쓴다. 기부한다. 네. 그동안에 어디 기부를 했었습니까? 저희가 크게 현재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독거 노인분들에 대한 우유 배달, 그 다음에 독거 노인에게 우유를 갖다 드리는. 네,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네 그리고 여긴 또 피해 아동이에요. 네 학대 피해 아동을 또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견에 대한 보호 지원 굉장히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에 대한 복지 증진 활동, 그 다음에 소방관. 네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 현재는 5가지 영역에 기부를 하실 수 있고요. 잠깐만. 네. 노인, 네. 아동, 유기견, 네. 소방관, 네. 플라스틱.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시작한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 시작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금액적인 부분, 월급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람을 많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할머니가 나 마르코로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구나, 이런 일 하고 있어를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최초부터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시작할 때부터 기부 영역의 선택제를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할머니들께 많이 여쭤봤을 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유기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특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현재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뉴스가 나오시면 되게 마음을 많이 아파하셔요. 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귀닫고 또 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아직 작은 브랜드지만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영역은 어딜지를 고민해봐서 5가지 영역을 현재는 선택해서 예. 기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디에 기부할지도 할머니들 의견을 반영한 거네요. 네, 처음에 설계는 반영을 했고 예. 고객분들께서 재밌는 것이 사이즈를 선택하듯이 팔찌나 뭐 반지 제품 선택하시고 기부 영역을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팔찌 사겠어요 하면서 네. 제가 낸 돈에서 수익금은 유기견에도 써주세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법을 구안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할머니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물한다는 게 저희 브랜드 미션인데요. 근데 이 미션을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행복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말이 안 봤고, 되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사이트라든지 제품에 대한 이런 페이지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기부 영역을 선택하신다면 굳이 저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예, 다른 데서도 예. 직접적인 어떤 기부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 제품을 산다거나 직접 이런 브랜드를 창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경로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 영역제를 하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5가지 영역이었다라고 계속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그 앞으로는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횟수로는 10년 차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10년을 많이 회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고객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직원들끼리도 이제 워크숍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가 아직 작은 브랜드인데 다양한 사회 문제를 기부 영역의 차원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할머니들께서 어려움이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 영역으로 개편하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게 이제 구현이 되어서 할머니들의 의식주 지원, 그다음 할머니들의 문화활동 지원, 그다음에 할머니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활동 이렇게 3가지로 집중이 되고 동일하게 고객분들께서 이 3가지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그 영역에 기부가 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고용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온전히 할머니들을 위해 쓰자. 네, 그거로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많은 또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유기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는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학대 피해 아동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마르코로가 해결하지 않는 건가요? 없어지는 거냐?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희 역시 할머니 영역 외에도 저희가 도움을 가능하다면 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기부 영역 차원이 아니라 제품으로 지금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위한 팔찌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해서 현재도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이제 미닝 에디션이라는 섹션이 따로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에디션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서 과거의 할머니 외적 기부 영역들은 제품으로 앞으로 계속 대응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문제라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소방관들을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소방관 분들이 이제 처우 부분이나 예, 아니면 예. 어떤 소방관 분들이 해주시는 노고에 대비해서 아직 관심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복지에 대한 차원이 좀 많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만약에 저희가 되게 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하면 이 제품으로 어떤 우리가 발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커스터마이징된 미닝 에디션을 만들어야지라고 할 때 스텝이 너무 복잡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제품에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컬러 베리에이션을 한다든지 디자인 쪽으로 적용을 해서 모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소방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NGO들과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현재까지 총 29곳의 NGO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하긴. 네, 그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만 해도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써 있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사실 사업에 있어서 또는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쭉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을 9년 또 10년 차 된 브랜드로서 검증을 하였고 다만 저희의 고민은 어떻게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할머니들께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죠.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고 전략은 다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매출이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면 함께하는 할머니가 2배가 되고 3배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했다. 이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놀라시겠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요? 네. 그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교대 나와서. 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을 합격하고 네, 교직 생활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네요. 그죠? 네. 좀 많이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 교대 좀 특성상 보통은 그 대학생 때 군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임용을 합격하고 보통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근데 가는데 저 역시 같은 이제 과정이었고 갔을 때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대학교에서는 국어 교육이 전공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과제로 내주는 그런 읽으라고 하는 책 외에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제 한 1년은 되게 엄청 바빴지만 조금 더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책을 계속 읽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셜벤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전엔 제가 흑백 논리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면 왠지 나쁜 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못 벌어야지 되는 것 같은 약간 저 스스로의 흑백 논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지대가 소셜벤처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 네,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거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되고 또 미래에 제가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커리어도 고민을 하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좀 융복합되면서 뭔가 난 소셜벤처를 하고 싶어. 근데 한다면 나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교사를 그만두고요. 가장 일단은 뭐 기댈 곳이 고향이니까요. 고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남매가 같이 창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은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고 저는 브랜딩과 마케팅 같은 부분들을 배워서 못하지만 하나하나 해보는 단계로 상주에서 시작을 했고 할머니들을 어떻게 구했어요? 할머니는 저희가 처음에는 그 어떻게 구할지가 너무 막막했어요. 어디서 길 가는 할머니께 여쭤봐야 되나 뭐 하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서 상주 시청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시청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혹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예. 여쭤봤더니 사실 할머니에 대한 개인의 정보들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전달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 상주에 있는 이런 경로당이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구조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종이를 주셔서 여기가 지금 어떤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고 중책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야라는 걸 알려주셔서 예. 그곳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경로당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려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희는 그 당시는 팔찌가 단일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팔찌를 통해서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고 간단하게 그때는 뭐 초기 단계였으니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분들이 몇시타임에 많이 계시니까 요 바로 옆이 모이는 경로당이니까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드려봐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찌 직접 시제품을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시제품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더 완성된 제품이라기보다는 동생이 얼기설기 만든 그런 제품인데 이런 거 그냥 만들고 싶어요라고 가서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그 뭔가 물건을 팔러 온 사람처럼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안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온 사람은 아니고 설명을 쭉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할머니 몇 분하고 시작을 한 겁니까? 처음에는 8분. 8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장 하나를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인사이트가 좀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업이라는 느낌보다는 활동의 느낌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활동. 네, 봉사활동과 저 스스로 그 경계를 찾아가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그래 처음에는 무작정 그냥 경로당으로 갔어요. 저희가 뭐 사무실이 그 당시 별도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경로당에서 만드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생과 제가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런 화면도 띄워놓고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경로당이 작업장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라는 건 아주 안정적 직업의 대명사인데요, 그죠? 네. 사표 낼 때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좀 그 아쉬움 반, 즐거운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반은 지금도 제 제자들의 연락에서 하거든요. 어제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50%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 가슴 뛰이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이제 조금 아쉽지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강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되게 말렸죠. 부모님은 네, 처음에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어머니께서 학교 급식소에 오래 계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급식소 조리원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하셨으니까 그 퇴직까지 하셨으니까요. 오랜 기간 몇십 년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이 또 되게 더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작업 여건이 열악하죠. 네, 그런데 그때 보시던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밥을 이제 식사를 받으러 오실 때 그 좀 많이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게 은연중에 제가 이제 어떤 진로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택을 할 때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만둘 때도 가장 걱정됐던 것은 나가서 뭐 돈을 못 벌지 이런 것은 사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워낙 20대 후반이었고 뭐 망해도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강했던 때라서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좀 우시고 좀 아쉬워하실 때 조금 네, 많이 그랬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주변의 걱정, 그러나 나는 할머니들과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다. 가슴 뛰임의 어떤 선택으로 이제 시작하셨는데 8분 할머니와 경로당에서 처음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뭐 처음부터 막 잘 팔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잘 안 팔렸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소문 나면서 팔리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어느 정도 그 매출 규모가 생겨야 그나마 뭐 본인도 월급도 좀 받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걸린 게 한 6개월 정도? 그거 생각보다 짧은데요? 생각보다 짧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뭔가 그게 되게 길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구조를 알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역시 고객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 저희가 펀딩을 처음에 열었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을 열었을 때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이트조차 없었다 보니까 유일한 돌파구였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했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의 기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독지가분께서 또 연락을 주셔서 또 여러 콘텐츠를 또 언론사에 저희 걸 만들어 주라는 또 말을 하시면서 이런 오가닉한 바이럴이 많이 좀 되면서 그 시기를 좀 빠르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에 입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이 그 클라우드 펀딩 같은 데 동참해주고 이러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할머니들은 이 일을 뭐 평균 7년 이상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라고들 하세요? 되게 감사할 때가 저희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거든요. 그게 이제 분기별로 또는 이제 더 빠르게 이렇게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삶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는 내가 혼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TV 보시다가 잠깐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또 식사하시고 잠드시는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상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나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요. 손자, 손녀와 같은. 그리고 나오시면 연령대가 비슷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활력을 좀 많이 느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럴 때 너무 좀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간담회 때 저는 최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좀 해달라. 그럼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럴 때도 오히려 없다라고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고는 잘 가고 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속도는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잘 가고 있다라고 나름의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할머니들이 뭐 이런 제품 만드는 거 말고도 무슨 다양한 교육이나 활동 기회도 제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희도 이제 뭐 그 취미가 다 있잖아요. 저는 뭐 캠핑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이런데 근데 할머니분들께 취미가 뭐셔요? 라고 여쭤보면 답을 쉽사리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요. 그리고 그런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으시니까. 네, 워낙 그냥 자식 이렇게 키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전에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 그게 조금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는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한 세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봐서 할머니 바다를 못 가보신 할머니들과 바다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할머니 분들께서 제빵 클래스를 하고 싶은데 혼자 가서 제빵 클래스 들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함께하는 한 15인 정도 할머니 모아서 같이 제빵 클래스를 구독해서 듣는다든지 그리고 뭐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또 국민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였었잖아요. 근데 그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회라는 개념, 미술 활동에 대한 개념을 잘 이제 인지를 못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셔서 레크레이션 강사 모셔서 그런 활동을 저희가 연다든지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제 지금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생각으로 합니다. 여기 할머니들은 아주 정말 복 타고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도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건강도 좋아지시는 것 같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저 느낌상 건강도 아무래도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하시니까요. 좋아지시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 할머니 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할 때와 지금 몇 년간 시간을 거쳐서 함께 할 때의 그 활력이 달라지셨어요. 확실히. 그렇죠. 즐거워하시고 또 춤도 추시고요. 스스로 갑자기 이제 음악도 갑자기 신나게 막 바꾸시면서 막 들으시면서 작업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희한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세요. 예를 들어서 소극적으로 다 앉아서 가만히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지 않으시고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색깔이 더 예쁜데 이런 디자인이 예쁜데 하시면서 제안을 주셔요. 창작이 되는군요. 네, 그런 부분 때 저희가 예상치 못한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거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느끼고 또 잠깐 재밌는 사례는 이렇게 만드시는데 저희가 이런 독서대 같은 것을 두고 클립으로 찝어서 이런 매듭 제품 만드시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도 좀 불편하시고 제품도 완성도가 낮아져서 저는 바로 생각했던 게 그럼 기계를 만드는 곳에 연락을 해서 구조를 짜서 만들어서 각각 놔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웃으시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보도블럭 같은 돌 한 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뒤에 툭 얹으니까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냥 제품을 개선하는구나. 네, 그 과정을. 제조 과정도. 전 너무 어렵게 이게 생각했던 게 너무 쉽게 이제 다가왔고 그래서 저희 상주 이제 작업 공간에 가면 보도블록이 왜 여기 보도블록이 왜 있어요 하는 그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구매도 해서 놔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MZ 세대 젊은이들이 서로 입소문 낼 뿐만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한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이 제품을 착용한다면서요? 네, 많은 연예인분들이 또 착용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님 계시고 최고의 아이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수 또 이문세 가수님 어이고 착용해 주셨고 그다음에 박보검님이나 배우 박보검 씨.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배우님들이나 그 위너라는 아이돌 그룹의 김진우 이제 아이돌 가수님, 또 정혜인 배우님. 그래서 열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그런 분들이 연예 활동하면서 직접 이 제품을 착용하고 한다 이런 거죠 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알고 이렇게 착용해 주시지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비용을 지급하면서 하진 않거든요. 하는 루트도 모르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저희 약간 팬이 돼주신다고 했는데 구매해 보니까 너무 좋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이 제품을 착용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주시고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이제 트위터 같은 곳에 검색을 해보면 착용해 주셨대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늘. 근데 늘 감사해하고 있고 그런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브랜드가 잘 그래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대표가 이 할머니들을 위한 할머니들에 의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과테말라 원주민 여성들과 함께하는 활동? 이건 뭡니까? 저희 그 마르코로라는 브랜드를 저희 주식회사 RV핀이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저희 기업의 미션은 브랜드를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기업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고객과 사회 문제를 연결지어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마르코로 브랜드를 통해서 수공예에 대한 시스템, 수공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데요. 그 와중에 크래프트 링크라는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 대표님과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인수를 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크래프트 링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키워드가
연결과 변화입니다. 음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조금은 기술적인 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나라나 지역 같은 경우는 수공예 사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계 수입에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네, 수공예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는 이제 더 수공예 사업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그 가치가 너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는 그것을 인지해서 한국에서 동일하게 제품 개발 매니저의 직원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남미에 있는 그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무역의 개념으로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라틴 컬렉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예. 또 코리아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드링크의 주요한 또 제품군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열심히 도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양육 비혼모 분들이 계셔요. 비혼모. 네, 예전에 이제 미혼모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께서 제작하신 서지컬 액세서리를 현재 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기회를 수공예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을 세상과 연결짓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내 할머니들로 시작했다면 그 할머니들도 수공예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네. 수공예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과테말라 원주민들 또 국내 비혼모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거네요. 네, 기업 차원에서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과테말라 원주민분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또 괜찮은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실제로 임금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받으시고요. 비교 안 될 정도로. 네, 왜냐하면 거기서 현지에서는 사실 이런 매듭 제품이 다들 모든 집마다 대부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시는 어떤 이 공급보다 어떤 수요가 거의 적은데요. 반대로 저희 그 남미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되게 유니크한 특성이 되어서 오히려 수요자가 더 많게 되니까 당연히 저희는 더 정당한 가격을 드릴 수가 있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가장 주요하게 저희가 보는 게 트링크의 라틴 컬렉션과 코리아 컬렉션은 둘 다 여성분들과 함께 또 역시 하고 있는데 두 분들 다 자녀분들이 많이 같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그 가게에서 끝나지 않고 가게에 있는 아이들까지 연계가 되어서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나랑 같이 거리에 나가서 원래는 팔찌를 팔던 아이가 학교를 간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브랜드가 확실히 이제 브랜드가 커가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 예기치 않았지만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퍼지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어서 저희 브랜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드시 남미로 한정 지을 것도 없고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네, 가능합니다. 그죠? 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주느냐. 네. 그러려면 사실은 마케팅 쪽으로 좀 더 좀 젊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제품이 하나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뭔가 마케팅적인 역량들 아니면 뭐 브랜딩, 디자인의 역량들을 내부에서도 계속 고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좋은 가치로만 피력하는 것은 경쟁력이 한계가 있고 물론 제품적인 디자인 이거를 알리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양쪽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다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위기도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뭐가 기억이 납니까? 위기가 있었던 적이 저희가 한번 사이트를 닫았던 적이 있어요. 왜요? 한 달 정도 사이트를 닫았던 적이 있는데 예상보다 판매가 너무 많이 돼서요. 너무 많이 돼서 초기에 2016년, 17년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막 주문이 와서 네, 예상치 못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외부 바이럴로 어떤 컨텐츠가 저희의 소재로 컨텐츠가 발행이 되었나 봐요. 근데 그게 바이럴 그 시작점으로 해서 막 퍼지면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저희 시스템이 잡혀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거의 창업 3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이게 퍼졌는데 주문은 들어오는데 지금 이미 있던 재고는 이미 다 동이 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할머니들이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저희 브랜드를 더 생각해 주시는 어떤 팀장님께서는 이거 우리가 할머니가 만들었는지 청년분들이 만들었는지 고객들은 모르실 수 있다. 그냥 만들자라고 했지만
그냥 사실은- 젊은이들이 만들자.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저희 브랜드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고객들이 만약에 아시게 되면 저희 브랜드는 당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사기죠, 사기. 사기입니다. 네, 정확히 사기라서 그거는 안 된다. 근데 그분도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안 된다고 바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우리가 고객들한테 공지를 하고 한 달간 쉬자. 쉬고 대신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 대신 그때 공개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대부분 멤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셨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불안했어요. 예. 뭐냐면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는데 모아둔 돈은 크게 없고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대출을 받더라도 월급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저만의 고민이 또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5인 미만의 작은 조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고객분들이 새롭게 오픈을 했을 때 찾아주고 하셔서 그 걱정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경험이. 근데 그때 한 달이 되게 좀 아찔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제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매출을 늘려서 더 많은 할머니들 또 더 많은 그 뭐 해외 뭐 원주민들도 좋고 우리 비혼모도 좋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큰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렇게 또 EBS 초대석에 불러주셔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중간에 그랬죠. 이게 전부 다 좋은 얘기 투성인데 이게 되는군요. 저도 네. 처음에는 안 믿어졌거든요. 네. 본인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네, 처음에는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활동 같은 차원으로 그리고 그때는 뭐 저랑 동생 2명만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하면 할수록 사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고객들도 도와주시고 많은 외부에서 도와주시고 또 내부의 멤버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하면 된다. 잘 하면 되고 또 안 될 건 없다는 것도 9년 동안 깨우친 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들을 위한, 할머니들에 의한 그리고 할머니들의 이 브랜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